자, 제보 사건이네요. 네, 제보자는 30대인데요. 그 2021년에 지역 인터넷 카페 통해서 30대 여성 한 명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좀 가깝게 지내다가 이 여성 쪽이 먼저 제보자에게 같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냐고 동업을 제안을 합니다.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년쯤 전에 식당 하나를 오픈하게 됐고요. 이 여성이 홀을 담당하고 제보자가 주방 일을 이렇게 담당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지난해 말, 이 1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. 이 새벽 5시쯤인데요. 제보자가 TV 보고 있었는데요. 네, 저 장면입니다. 홀에서 저 동업자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머리나 얼굴 등을 폭행당합니다. 이 눕혀진 상태에서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. 머리채 계속 잡은 상태에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폭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. 그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대체 왜 때린 건지, 왜 맞은 건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청각장애.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청각 장애가 있어서 소리를 듣고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고요. 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보고 구하라고 합니다. 입모양을 두고 한 80% 정도는 알아들 수 있다고 하는데 입모양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날도 아니 가해자가 먼저 얘기를 걸어서 얘기 좀 하자 그러길래 시간도 늦었고 하길래 뭐 내일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대꾸를 했다라는 건데요. 그런데 갑작스럽게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보자분은 내가 왜 얘기를 맞았는지조차를 지금도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하고 있고요. 반면에 가해자는 또 반대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. 거짓말하고 있다.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들린다고 하고 어떨 때는 안 들린다고 한다. 청각장애 등급도 없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맞은 이제 피해자는 다시 반박하라는 게 청각장애가 분명히 있고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장애등급 신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. 저희가 가해자한테도 왜 그랬는지 물어봤죠. 그렇죠. 이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제보자한테 먼저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아마 동업 갈등 때문에 그렇게 폭행을 행사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. 동업 갈등. 또 뭐 영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식당 안에서 싸움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요.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가해자는 주방에 있고 이 피해자는 홀에 있으니까 좀 바꾸자라고 하면서 근데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전화 응대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러면서 바꿔주겠다 하면서 아마 갈등이 좀 증폭됐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조금 달리 얘기합니다. 가해자는 갈등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이때 싸운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요. 이 부모님 욕을 좀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. 피해자가. 부모님 욕을 모욕적인 발언했고 그날도 피해자가 또 발언을 해서 그동안 쌓였던 어떤 것이 한꺼번에 합쳐져 가지고 폭발해서 순간적으로 때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좀 전달해 주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부모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욕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사가 지금 대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설령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폭력으로 해결하면 어떡합니까? 네, 그러니까요. 뭐 갈등과 오해는 언제나 누구에나 인간관계에선 있을 수가 있죠. 그렇지만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우리가 폭력이 가능하다면 뭐 아이를 양육하거나 학교 생활이라던가 뭐 회사 생활, 동업 여기서 다 때리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. 게다가 지금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청각 장애였기 때문에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왜 맞았는지도 모르고 맞은 거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지금 화병이 걸리기 직전인데도 본인이 왜 맞은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는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범죄입니다. 그런데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. 네, 이번 외에도 서너 차례 폭행을 한 적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 가해 여성이 장사도 잘 돼야 하고 나도 굿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더라 하면서 고사를 지내자고 합니다. 공금을 쓰긴 할 건데 일부는 자신이 돈도 부담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때는 싸우기 싫어서 일단 고사 지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공금 써서 한 번을 더 하자기에 그때는 반대를 했더니 무릎을 꿇리고 주방에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가해 여성 측은 고사 잘 지냈고 돈 모아서 잘 지냈고 하지만 이 문제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 가해 여성이 살 빼겠다면서 공금으로 런닝머신을 사서 홀에 두자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목을 조르고 폭행을 했다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가해 여성 측은 같이 살 빼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공금으로 샀던 거다. 목 조른 적 없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해 여성은 일단 이런 폭행 전혀 없었다. 전면 부인하는 상태고요. 다만 이런 일들과는 별개로 꿀밤 때린 적은 있다고도 했습니다. 반면에 피해자 측은 투자금 못 돌려받을까 봐 지금까지 참았던 거지 폭행은 분명히 있었다 호소합니다. 꿀밤은 때렸다. 꿀밤 정도에 그친 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
가해자가 2월 말에 상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구약시.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꿀밤 정도가 아니라 아시겠지만 뭔가 흔히 하는 말로 다친 정도까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라는 거고요. 제보자는 지금 이 뭐 폭행 관련해서 손해배상 그리고 투자금 회수까지 해서 민사소송 또한 제기를 해서 오는 다음 달 4월이죠. 4월에 첫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